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목요일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내일 금요일 불금이 지나면은 황금에 또 이렇게 또 쉬는 시간이 또 돌아오죠. 그죠?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이어서 또 히읗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일흥할 때 일은 숫자 1도 아니고 일어나다 하면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뭐 가게를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다시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다가 또 하나를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. 그러면 아유 저 집 이제 드디어 일어서네 이제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. 흥한다 이런 얘기죠. 그럼 이제 이거랑 상대되는 글자는 망하다. 망할 망자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. 망할 망이. 그러면 이 흥할흥을 이제 그 자언 설명을 하자면 이 전에 제가 줄여자 할 때도 이거를 썼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원래는 뜻이 뭐냐면 마주들다, 마주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마주들다. 그러면 요거를 또 분리해서 쓰면은 원래대로 쓰면은 이 절구구자에다가 이렇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. 마주들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이 마주들다하고 이 가운데 있는 같을 동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왜 합동할 때 동자 한 가지 동 할 때 쓰잖아요.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자 힘을 합하고 자 합한다 그랬어요. 여기 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주든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힘을 합하고 손을 맞잡고 이게 같이 함께 이제 일어서는 거지. 뭐 이렇게 그 단결해서 뭔가 일을 이제 하는 거죠. 그럴 때 일이 잘 돼서 흥한다,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. 이 글자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웠다 일어나는 그런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어낸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해서 어떤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인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흥진비례, 그러니까 고진감래의 뜻의 반대가 되는 거죠.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. 근데 이거를 막 돈을 막 규모 없이 막 써버렸어. 사치하면서 막 써버렸어. 그러면 이제 금방 또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이러잖아요. 그럴 때 흥진비례 아니면은 나는 무슨 일에 흥미가 있다. 또 부흥 이럴 때 이 글자를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 그러면 잘 못 찾아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절구구가 부수예요.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부수가 돼요. 그러니까 부수는 잘 못 찾으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기억으로 가서 이거는 일어날 기. 자,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흥하고는 그러니까 일어나다 이런 뜻이 이제 이게 다르죠. 이건 진짜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거 일어나는 거고 아까는 뭔가 잘 돼서 이제 흥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럼 일어날 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일어나 있어요. 그럼 저와 반대가 되는 거는 엎드린 거. 엎드릴 복이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자, 엎드릴 복은 일어날 기하고 반대. 그래서 왜 기복이 심하다. 저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. 뭐 이럴 때 기복. 이럴 때 쓴다든가 아니면은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해요? 봉기. 벌떼처럼 일어났다. 뭐 이럴 때도 쓰고 뭐 기동력이 좋다. 뭐 이럴 때도 쓰고 많이 쓰였죠. 뭐 이 문제를 제기한다. 아니면 옛날 사극 보면 뭐 기침하셨습니까?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? 일어나냐? 그러니까 침이 이제 잠잔다 이런 얘기. 거기서 일어나냐 이런 거니까 깨셨냐 이거죠. 잠에서 깨어나셨냐? 이제 문안 인사하러 올 때 이제 그렇게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? 그러면 그래 일어났다. 그러면 이제 문안 인사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사극 보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, 그죠? 기침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콜록콜록 그 기침 말고 이제 이런 거는 일어날 기는 앞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거는 달릴주예요. 그러면 내가 달리려면은 일단
누워 있는 상태에서 달릴 수는 없어요. 그러려면 달리려면 내가 내 몸을 일으켜야 돼요. 일어나야 돼요. 일어나야만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누워 있는 자세에서,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일으켜서 달린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, 이럴 때 내가 달리려면 일단 일어나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또 기승전결 할 때 기자, 이거를 쓰는 거고, 아주 흔하게 쓰이는 글자예요. 이 글자, 일어날 기 같은 경우에는. 자, 그러면은 요 달릴 주는 상형자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양팔 이렇게 들고 이게 달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본뜬 상형자고, 몸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이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뜬 거예요. 그러니까 몸기자는 자기 자신을 이제 말하는 거죠, 이거는. 자, 그다음에 또 기억 부분이 많아서 제가 기억은 항상 두 자씩 해요. 이거는 경계할 게. 자, 좀 전에 우리가 일할 때도 이거 맞든다, 맞잡을 공할 때 이 글자를 썼었어요. 그럼 뭐냐면 이게 손에 뭘 쥐고 있는 거예요.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쓴 거는 창과 자잖아요. 창. 여기서 창이라는 거는 무기창을 말하는 거죠. 이거는 창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경계를 쓰는 거예요. 적이 오나 안 오나, 혹시 침입자가 있나 없나. 그래서 왜 궁궐 바깥에도 보면 이제 수문장들 교대하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궁궐에 가보면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궁궐에서 경계를 쓰든, 아니면은 이런 뭐 군부대 초소에 보면은 누군가가 초소에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랑 또 교대하면서 지키고 이러잖아요. 그죠? 누가 낯선 사람이 가면은 뭐 이름이 뭐냐, 왜 왔냐,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. 뭐 경찰서에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또 서 있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. 이런 것처럼 경계한다, 이런 얘기인데,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경계, 뭐 옛날에 뭐 경계경보, 뭐 민방위 훈련할 때 뭐 이럴 때도 쓰고, 계엄령, 뭐 훈계한다, 일벌백계.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벌로 인해서, 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,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 사람의 벌을 세게 주면은 너도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, 이런 식으로 일벌백계한다,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경계한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고종 때 그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이게 도망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발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. 홍계훈이라는 사람이. 그래서 그 도망시켜줘서 목숨을 이제 구했고, 그러다 나중에 그 광화문에서 이제 그 문지기 탁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뭐 낯선 사람이든 뭐 누군가가 뭐 수상한 사람이 오고 하면 경계를 서야 되잖아요. 궁궐이니까. 그때 1895년 이제 을미사변 났었을 때, 명성황후 시해 사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경계를 이렇게 딱 쓰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딱 죽이고, 홍계훈이라는 사람 죽이고 이제 들어가서 명성황후도 시해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넋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장충단 공원 그러잖아요. 원래는 그 장충단의 그 묘를 썼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장하고 공원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. 그게. 그래서 이 경계할 계자 보면 저는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경계할 계자까지 3개를 다 했으니까 내일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